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요. 블랙라벨 수학하 3장 함수 파트에서 스텝 2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유형 여러가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함수라고 한다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등 정확한 개념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념 관련된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스텝 2의 3번 문항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죠. 대표 문항입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2분의 121이라는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 나왔나 봤더니요. 가 조건에 나오기를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범위에서, 자, 이 범위일 때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함수식이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바로 2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 함수값은 바로 대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어진 구간에 속하는 x값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 조건을 볼 텐데, 나 조건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하나 성립하는데 fx는 f-x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특징으로 보자면 요 마이너스가 사라졌네요. 자, 뭐죠? 그래요. y축 대칭인 함수다 라는 뜻이고요.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그래요.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함수입니다 라는 건데, 뭐 그래프를 그릴 건 아니니까 y축 대칭이다 라는 그래프적인 특징보다는 여기서는 함수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 괄호 안에 있는 요 x 하고 마이너스 x, 괄호 안에 보호를 바꾸어도 함수값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프라면 y축 대칭을 뜻하지만 이 그래프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다 조건을 보시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하나 성립하는데 fx 플러스 2는 fx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괄호 안에 x하고 x 플러스 2, 2만큼 차이 나죠. 즉 2를 빼도 혹은 2를 더해도 함수값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거죠. 바로 주기를 뜻하는 겁니다. 주기가 2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함수값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선생님 좀 전에 했듯이 괄호 안에를 2 빼도 함수값 똑같고요. 2를 더해도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하고 다 여기 나와 있는, 자, 해석한 거 있죠? 뭐 y축 대칭이라든가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와 관련된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것들이요. 쌤이요, 강의로 한번 총정리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함수 용어 총정리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럼 쌤이 함수 용어로 나오는, 이렇게 보기로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앞으로 이런 보기들 해석하는 것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 해석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텐데, 뭐냐면 2분의 121이라는 것이 너무 커요. 지금 보시면 그냥 나눠버리면 뭐 60.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쌤은요, 이 구간에 해당되는 함수식을 알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괄호 안에 있는 이 x값을 줄이고 싶어요. 쌤이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줄이는 건 다를 이용하면 되죠. 요 괄호 안에 있는 x값이요. 바로 이만큼 계속 빼도 함수값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씩 계속 뺄 거야. 자, 이게 60.5였죠? 자, 60.5를요. 계속 2씩 뺄 거예요. 2씩 30번을 빼려고요. 뭐냐면 2를 한 번 빼면 58.5 뭐 이렇게 되겠죠? 또 2를 또 빼면 56.5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빼는 거야. 계속 빼다 보면, 자, 60.5에서요 2를 30번 빼면 60만큼 빼서 얘가 0.5까지 올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도 아직 부족해. 0.5가 이 구간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럼 더 빼세요. 얼마를 더 빼냐? 이만큼 더 빼세요. 이 더 빼면 마이너스 1.5의 함수값까지 왔어요. 자, 이걸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5가 또 여기에 속하진 않아요. 그렇죠? 속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건데, 이 마이너스 1.5까지 가지 않고요.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냥 0.5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요. 0.5는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 속하지 않는데 나 조건을 한번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왜 나조건에서 괄호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꿔도 함수값은 똑같아 라고 했으니까 0.5의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0.5의 함수값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근데 마이너스 0.5는 이 구간 안에 속하거든요. 그럼 이 함수식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제. 자, 마이너스 0.5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바로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나와 있는 정답, 바로 2번 보기를 골라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요, 함수값,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식의 구간까지 계속해서 줄여가는 주기성을 이용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fx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구간이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주어져 있어요. 자, x가 0 이상인 구간에서는 2분의 1x라는 1차 함수가 되겠고요. 자, x가 0보다 작은, 즉 y축 왼쪽에는요, 마이너스 x라는 함수다라고 구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했을 때 gx라는 함수식을 정의하기를 fx-6 빼기 fx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자, 요 함수의 이 gx의 최대값을 낮음,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둘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요,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있는 y값, 최대값, 가장 아래에 있는 y값, 최소값 구하려면 그려봐야죠. 그쵸? 자, 그려보려면 fx식은 아는데 fx-6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첫 번째 풀이 바로 요 fx-6의 식을 구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x자리에 x-6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자리에 x-6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x자리에 x-6.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x에만, 여기 x, 세민식 밑줄근데 여기다가 x-6을 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도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x-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선 이 함수. x가 6보다 x-6이죠. 자, 정정. 자, x-6이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 이렇게. 자, 이거 정리 좀 해봅시다. 자, 구간이 여기 마이너스 6이 하고 나면 x가 6 이상일 때는요, 자, 2분의 1 x 빼기 3이라는 1차 함수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x가 6보다 작을 때는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 해당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갔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뺀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 쌤이 파란색 밑줄근 함수는 실제로 6을 기준으로 6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두 식으로 갈라지는 거였고요. 자, 요 fx는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함수식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이 gx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구간별로 이제 식이 달라지겠죠. 그쵸? 근데 구간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파란색 밑줄 그은 거는 6을 기준으로, 노란색 함수는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구간 실제 보세요. 수익선상에 보면 0을 기준으로 또 6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세 구간, 0보다 작을 때, 0과 6 사이일 때, 6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gx 함수식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럼 보세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gx가 어떻게 나올까? 0보다 작을 때는 이 파란색이요. 0보다 작은 거는 6보다 작은 구간에 속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여기는 결과만 쓰고 여기다 좀 계산해 볼게요. 자, 요 파란색 쓴 거예요. 그러면 요 노란색 fx는 뭐냐? 0보다 작은 거 할 때 마이너스 x거든요. 그 마이너스 x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네요. 소거되고 6. 그래서 여긴 6 이렇게 쓰려고요. 결과만. 됐죠? 지울게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구간 0부터 어디까지? 6까지요. 자, 요 구간에서는요, 요 파란색 fx-6이라는 건요, 6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요거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요. 자, 요 노란색 fx 함수는 0보다는 큰 구간이니까 요거 2분의 1x겠죠. 그걸 빼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이라는 함수식이 나오겠고요. 됐지요? 자, 이제 마지막 구간 봐야 되겠네요.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자, 이때는 요 파란색
fx-6이라는 게 6보다 큰 요거네요. 자, 2분의 1x 마이너스 3 요거에서 노란색 fx 빼야 되는데, 자, 이게 6보다 지금 크거나 같은 구간이거든요. 그때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양수인 구간 요거죠. 2분의 1x요. 그래서 2분의 1x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거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서 세 구간에 따라서 세 종류의 함수식이 나왔어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g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즉 y축 왼쪽일 때는요, 6에 해당되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근데 0서부터 6까지요. 이 정도 잡을게요. 그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자, x에 6 대입해 보시겠어요? 6 대입하면 이 함수값이 얼마 나오나요? 바로 6,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여기. 자, 이 점 지나고요. 또 0,6 지나고 이렇게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자, 감소하는 직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6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어. 쌤이 지금 그린 게 gx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gx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요 6이죠. 가장 위에 있는 y값. 요게 지금 최대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y값. 요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6하고요. 마이너스 3하고 더해서 3이 나오겠구나. 바로 3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다르게 나온 경우 우리는 이제 구간별로 나누어서 함수식을 구해내고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었어요. 출제율 높은 문제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봤더니요. 집합 x가 주어지기를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자, x 집합 이 1, 2, 3, 4를 원소 갖는 게 정의역인 동시에 공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g라는 함수도 요 x 집합이 정의역인 동시에 공역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쭉 아랫줄로 내려가시면 차근차근 보죠. 그냥 f4가 2입니다 라는 조건 하나 줬어요. 함수값 하나 줬고요. 자, gx는 그래프가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 해석해 보시면 g1 함수값 뭐예요? 점 찍은 거 보세요. 2죠? 그래서 g2는요 지금 그림에 1이라고 나와 있고요. g3은 3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4는 또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고요. 자, 그랬을 때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hx라는 또 함수가 하나 있는데 h는 또 x 집합이 정역인 동시에 또 공역으로 주어져 있고요. 근데 그 hx는 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결정되냐? 자, fx 함수값 아니면 gx 함수값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fx 함수값하고 gx 함수값하고 비교했을 때 fx가 더 크거나 같으면 fx 함수값을 골라주고 이 두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gx가 더 크면, 자, 이 순서를 gx 쪽으로 맞춰놨네요. 자, gx가 fx보다 크면 gx를 함수값으로 해라. 즉 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fx하고 gx 함수값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h 함수값으로 골라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만든 hx라는 것이 1대1 대응이래요. 자, 1대1 대응일 때 f2에 해당되는 함수값 구해보고 h3의 함수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차근차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죠. 우선 첫 번째 접근인데요. g는요, 이렇게 함수값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g는 이렇게 대응관계를 하나 써놓고 시작하면 편하겠네요. 자, 그래서 x 바로 1, 2, 3, 4가 자, 또 공역도 1, 2, 3, 4. 자, 여기에 대응되는 게 g함수인데 g1은 2가 되겠고요. g2가 1, g3은 3, g4는 3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바로 g에 해당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이요. 우리가 이거 g는 해결했고 이제 f를 봐야 되겠는데 f는 쌤이 노란색으로 한번 구별 좀 편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x
해서 x로 대응되는 함수를 보죠. 1, 2, 3, 4가 1, 2, 3, 4에 대응되는데 하나 알려줬어요. F4가 2라고요. 그래서 4가 2에 대응되는 거는 우리가 알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H3을 우선 구해볼 텐데 요거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한번 보죠. 자, 우리가요 H4부터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F4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H4라는 거. 자,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x에 4는 거니까 F4가 함수값일 수도 있고 G4하고 같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F4하고 G4 중에서 뭐 큰 거를 함수값으로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F4가 지금 뭐인 걸 확인할 수 있냐면 F4가 2인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G4도 알고 있죠. G4는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두 값 중에 큰 값 고르는 거니까 F4가 아니라 G4에 해당되는 3을 골라줘야죠. 그래서 H4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3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 알아낸 겁니다. 됐죠? 자, 우리는 hx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x에서 x로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벤달은 그려놓고 우리 보면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 3, 4가 1, 2, 3, 4에 대응되는데 또 특징도 있었죠. 1대1 대응, 즉 하나당 하나씩 짝이 지어질 거다. 4가 3으로 대응되는 거는 하나 확인한 거야. 됐죠? 이제 1, 2, 3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H3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기도 한데, 자, 그럼 H3은요, 바로 F3하고 G3 중에서 큰 수를 골라야 될 거예요. 근데 F3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G3이 뭔지는 알잖아요. G3이 3이에요. 그죠? 근데 F3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둘 중에서 G3을 고르면 안 돼요. 그럼 H3이 3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H4가 3으로 대응됐잖아. 그럼 3이 또 3으로 딱 대응되면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 수는 없다. 이걸 고르면 H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F3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F3은요. 요 G3인 3보다는 큰 값이었어야 고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F가 갈 수 있는 거는 1, 2, 3, 4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3보다 큰 거는 4밖에 없죠. 그래서 F3은 4인 게 확실하고 그래서 이걸 골라줘서 H3은 4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까지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F2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들 보자고요. 자, 지금 H3이 4인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남은 1과 2의 대응 관계도 봐야 되는데 동일하게 한번 봐봐요. 자, H1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함수값이 뭐냐? 바로 F2라고 G2라고 비교해서 큰 값을 골라줘야 되는 거였죠. 근데 G1은 안다. 여기 G1이 2인 걸 안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1은 뭔지 몰라요. 잠깐 보류.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H2도 한번 볼게요. H2는요. F2하고 G2 중에서 큰 값 고르는 건데 G2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G2가 바로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F1과 F2는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H라고 H2가 될 수 있는 걸 떠올려 보면 어차피 1과 2는요. 남아있는 1, 2에 대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1이면 이게 2가 되는 거고요. 요게 2면 얘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갔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그랬을 때 쌤은요. 요게 1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 수 중에 큰 수 고르는 건데 최소한 G1이 2인데 그쵸? 어떻게 얘가 1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G1이 2인데 그쵸? 1이 될 가능성은 없죠. 얘가 더 큰 값이면 2는 고를 텐데 맞아요? 그래서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얘가 아니라 요걸 골라서 H1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럼 마찬가지 그럼 H2는요. 1이 2한테 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케이스로 보면. 그래서 요 G가 1인 걸, 요게 더 큰 값이 여기 이걸 골라서 우린 가능해질 거다. 그래서 H2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 얘기인 즉슨 요 F1하고 F2가 아니라 요거 G 값을 골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F1에 해당되는 값은 어떤 값이냐?
자, 큰 걸 고르는 거니까 요 2가 큰 값이었던 거야. 물론 둘이 동일할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 했죠. 등호 있을 때는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 자, 그러면 이게 2 이하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F2라는 것도요. 지금 H2로 요 값을 골랐죠. 요 값을 골랐기 때문에 F2는요. 요 G2에 해당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일 거야. 이거. 요거 두 개를 알아낼 수 있더라. 이해 갔습니까? 자, 근데요. F2가 1 이하래요. 근데 F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요 공역에 있는 원소 있죠. 1, 2, 3, 4밖에 없는데 1, 2, 3, 4 중에서 1 이하인 건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래서 확정이에요. 아, F2는 1로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F2 물어봤는데 확실한 건 1이다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H3은 앞서 4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4. 그래서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낼 때는요, 뭐 단속에 조금 숫자 바꿔내거나 아니면 그대로 출제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죠. 자, 함수가 주어지기를 fx하고 gx 두 함수가 주어졌는데 fx는요 바로 두 개의 함수로 나와 있어요. 자, x가 유리수일 때는요 바로 다음과 같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x가 무리수일 때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면 여기다가 대입해야 함수값이 나오고 무리수면 여기다 대입해야 함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gx는요 1차 함수 주어졌는데 mx 플러스 1이다. 요 m은 기울기에 해당되겠고요. 그랬을 때 요 fx하고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자, 교점의 개수가 바로 HM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H0 그리고 H1, H루트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결을 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죠. 두 함수식이 있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사실상은 우리는 교점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 즉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두 함수식 가지고 연립한 거죠. 자, 요거에 우리는 해인 x가 뭘 뜻한다? 정확하게 교점의 x좌표를 뜻한다 라는 게 기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두 그래프 나오고 교점의 x좌표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라는 건 그래도 그냥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HM은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요 H0부터 해결해 봅시다. M자리에 0을 대입해봐라 라는 이야기죠. 그 M이 0일 때를 보자 이거입니다. 자, M이 0이면요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GX가 1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fx는 gx다 라는 방정식을 풀이해 볼 텐데요. fx가 될 수 있는 게 함수식이 두 종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fx와 gx가 같다라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지금 구할 거예요. 해의 개수. 근데 요 fx 좌변에 들어가는 식이 두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자, x가 유리수. x가 유리수일 때는 요 좌변의 식이 x제곱 플러스 1일 거고요. 자, 우변은요 gx 1일 거예요. 됐죠? 요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x제곱이 0이죠. 그러면 x가 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x가 유리수일 때를 가정했는데 나오는 x값이 0. 바로 해가 유리수 맞으니까 요거는 우리는 해로 인정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때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해볼 텐데요. 자, fx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해당될 거고요. 자, 우변 1.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 0이니까 이것 또한 x제곱이 0이다 이렇게 돼서 x가 0이다 라는 해가 나올 텐데 이건 해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x가 무리수일 때를 가정했죠. 근데 0은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x는 0,
유리수일 때 가정했던 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수로 보자면 한 개죠. 그래서 H0이라는 거, M이 0일 때 해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감 잡았으니까 나머지도 동일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풀이 이제 M이 1일 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 1이면요. 여기에 M에 1 대입하면 GX가요.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fx는 gx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자, 역시나 케이스 두 가지 이 자변식 때문에 x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자변식은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우변식은 x 플러스 1. 자, 1 소거하고 x 이항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돼서요. 인수분해 되죠. x가 0 또는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x가 유리수일 때 가정인데 둘 다 유리수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로. 자,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때를 가정하면 좌변에 있는 fx식은요.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해당될 거고요. 자, 그게 gx 바로 x 플러스 2라고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하면요. x가 두 개의 값 나오겠네요. 자, 0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근데 두 값 다 해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 x가 무리수일 때 가정했는데 이게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니까요. 자, 그럼 해는 두 개 나왔네요. 그래서 이때 h1 해의 개수는요. 두 개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 더. 루트 2일 때. 자, 공간이 없어서 이 위쪽에 쓸게요. 자, m이 이제 루트 2일 때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gx는요. 루트 2x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때 fx는 gx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우리는 구할 겁니다. 역시나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가야 돼요. x가 유리수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fx식이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gx, 즉 루트 2x 플러스 2라고 같다. 1 소거되고요. 우리는 좌변을 이항해서 자, 인수분해까지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x가 0, 자 또는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는데 둘 중에서 유리수인 거니까 루트 2는 안 되고요. 0 하나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때 자, 좌변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루트 2x 플러스 1이요. 자, 역시나 1 소거하고요. 자, 우변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x가 0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텐데 무리수인 것만 해로 인정해야 되니까 0은 안 되고요. 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h 루트 2라는 건 해의 개수 바로 두 개입니다. 이렇게 답해 줄 수 있겠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자 h0이 1이었죠. h1은 2고요. 그 다음에 이 값도 2네요. 더해보면 5. 그래서 5가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핵심은 뭐 그래프의 교점 개수 그랬을 때 연립방정식 해의 개수라고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요. 자, 무리수, 유리수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풀이 과정은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자,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 개수 문제는요. 경우의 수로 해결한다 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야. 경우의 수로 해결한다 라는 것이죠. 자, 기본 유형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7번 문제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함수 개수 유형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총정리를 좀 해볼게요. 함수 개수 이렇게요. 자, 이렇게 x집합, 즉 정역에 원소가 4개 정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자, 여기는 뭐 7개 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응 관계, 함수 개수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함수 개수. 자, 이게 7번 문제 풀이는 아니고 총정리. 함수 개수 총정리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냥 함수 개수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7개 중에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7개.
그리고 나서 2가 고를 수 있는 거는 1이 간데 또 가도 돼요. 상관없죠. 그래서 2도 1서부터 7까지 7개 중에 고를 수 있겠죠. 자, 3도 마찬가지 7개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4 또한 7개 중에 고르면 자, 한 가지 함수 되는 모습이 확정되겠죠. 그래서 7의 4제곱개만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함수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1대1 함수 개수 구하세요. 이런 거 나와요. 자, 1대1 함수라는 건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7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런데 2가 갈 수 있는 데는 1이 대응된 그 원소로는 못 가죠.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1이 대응한 그 원소 하나를 제외하고 6개 중에 고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3은 1, 2가 대응된 2개의 원소를 제외하고 남은 5개 중에서. 그럼 4는 1, 2, 3이 대응된 그 3개의 원소를 제외한 남은 4개 중에서 고르겠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게 바로 1대1 함수 개수다라는 거 계산하지 않을게요. 자,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함수 개수 생각해봐라 라는 거 나오는 게 있는데 자, 그럼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자, 상수함수는 지금 보시면 한 군데에 다 이렇게 몰빵 되는 거죠. 그래서 1에 전부 다 대응될 수도 있겠고 혹은 2에 전부 다 대응될 수도 있고 3 혹은 4에 막 가거나 5에 전부 대응되거나 6에 전부 대응되거나 7에 전부 대응되거나 그래서 공역에 있는 원수 개수만큼 7개가 나오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지금 기말 범위죠. 중간 범위에서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중간고사 범위가 들어가 봐야 여러분들이 함수까지 들어가거나 좀 시험 범위가 많다 그러면 유리함수까지 혹은 무리함수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함수까지 들어가죠. 그때 함수 개수 나온다면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여기까지만 알아야 되지만 혹시 기말 범위의 요 함수 파트가 포함이 된다면 기말 범위에서는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까지 아셔야 되냐? 이것까지요.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큽니다 라고 나오는 자, 요걸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자, x값이 더 크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더 크다 이거예요. 같은 애한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 2, 3, 4가 대응되는 게 1에 대응되는 숫자보다 2가 대응되는 그 함수값이 더 커야 되고요. 3의 함수값은 더 커야 되고 4의 함수값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7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1, 2, 3, 4의 선택을 받는 애는 4개겠죠. 그쵸? 저는 그 4개를 뽑아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요. 7개 중에서 2, 4, 5, 7 뽑잖아요. 뽑으면 알아서 자기 짝을 찾아가요. 1은 2한테 갈 거고요. 2는 4한테, 3은 5한테, 자, 4는 7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 룰에 맞춰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린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7개 중에 4개 뽑기. 그래서 7C4 컨비네이션을 해결하시면 되겠고 7C4는 7C3하고 똑같죠. 7에서 연달아 세수 곱한 후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3팩토리얼 6이니까 약분해서 7, 5, 35, 35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변형한 문제까지 해볼까요? 뭐냐면 요 4번에 대한 변형이에요. 변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x1, x2 요거이면 자,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요. 뭔가 하나를 주는 거야. 즉 또 하나. 자, f3은 5입니다. 뭐 이런 거 줬다 해볼까요? 5입니다. 이렇게 줬다 해봐요. 그러면 3이 5에 대응되는 건 확정으로 하나 딱 준 거야. 이 확정된 대응 관계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구분선, 경계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3은 5한테 갔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애들 1, 2는요. 3이 간 5보다는 더 작은 숫자 요 1, 2, 3, 4 중에서 두 군데로 가야 될 거야.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 1, 2, 3, 4 4개 중에 2개만 딱 뽑아주면 알아서 순서대로 찾아가겠죠. 그래서 4C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4는요. 3이 간 5보다는 큰 숫자인 6과 7 중에서 이 2개 중에 고르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4C 계산해 주시면 6이 되겠고요. 거기다 2를 곱하면 6이 1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번, 5번 같은 경우는 뭐야?
기말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거, 경우의 수까지 배워서 조합, 컨비네이션 계산을 할 수 있을 때 등장을 하는 유형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유형 정리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7번 문제를 풀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된 건 기본 유형이고요. 7번은 이제 심화 유형이 되겠죠. 자, x라는 집합 볼게요. 정의역이 되겠는데요. 1, 2, 3, 4를 원소로 갖는다. 자, y 집합 보겠습니다. 공역이요. 1서부터요. 8까지 있네요.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자, 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즉 f라는 대응은 x 집합에서 y로 대응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역시나 경우의 수로 해결할 겁니다. 근데 가족권을 보죠. 가족권을 봤더니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다릅니다.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이거는요 1대1 함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당 하나씩 짝이 지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나에서는 하나의 함수값은 알려줬네요. f1이 1이에요 라고 알려줬어요. 자,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건 바로 다조건이에요. 다조건. 자,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자, x의 임의의 랜덤으로 뽑은 임의의 원소라는 거는 모든 원소를 뜻하는 거죠. 임의라는 말과 모든은 똑같은 말이니까. 즉 모든 a에 대하여, 요거에 대하여, 자 9 빼기 fa, fa는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9에서 어떤 a에 대한 함수값을 뺀 것이 속한다. 어디에 속하냐? 자, 요렇게 된 fx를 모아놓은 거, 즉 x가 x 집합의 원소일 때 그거에 대한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 자, 요 표현은 뭡니까? fx를 원소로 한다. fx가 지금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의 모임, 집합을 뭐라 한다? 우리는 치역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9 빼기 fa라는 값이요. 바로 치역의 원소가 됩니다. 라는 거 해석해 보면 돼요. 이해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9 빼기 fa가 무조건 치역이 돼야 된다. 치역의 원소 중에 하나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근데 봐봐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x란 정역에 1, 2, 3, 4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y 공역에는요. 1서부터 8까지 8개의 원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대응이 되는데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나 조건에서 f1이 1이다 이걸 알아요. 그치? 그래서 치역의 원소 중에 하나를 알게 된 거죠. 이 치역 좀 잠깐 볼게요. 치역의 원소 중에 1이 하나 확정이 됐어요. 함수값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1이 확정됐다. 근데 함수값이 몇 개일까 생각해보면 어차피 1대1 함수니까 1이 대응되는 거고 2, 3, 4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 다르겠죠. 그럼 결국 이 8개 중에 4개가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당 하나씩 짝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이미 1은 1한테 가 있는 거고 2, 3, 4 또한 자, 요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숫자에 어딘가에 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1 말고도 다른 숫자, 자 이렇게 3개가 더 있을 거다. 치역에. 이해갔어요? 그래서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게 치역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맞아. 자, 그런데 첫 번째 우선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면서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X집합 원소니까 A에 1, 2, 3, 4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A에 1을 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무슨 얘기냐? 자, 여기다 2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A에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9-F1이요. 바로 치역의 원소이다 이 얘기죠. 근데 F1이 얼마인지 알죠? 1이에요. 그러면 9 빼기 1이니까 8. 아, 8은 이 치역의 원소로 무조건 들어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은 2, 3, 4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하나라도 대응을 해줘야 돼. 그쵸? 이건 확실해진 겁니다. 8은 누군가는 짝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 알아낸 거죠. 그런 다음에 남은 이 두 자리가 너무 궁금해요. 아, 요 두 자리. 이 치역의 두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라는 거죠. 자, 1과 8을 제외하고 2에서부터 요 7까지의 원소 중에서 두 개가 누가 들어가지? 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9에서 FA를 뺀 게
요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요 FA라는 값 함수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 FA가 될 수 있는 거 지금 남은 거죠? 2서부터 7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FA 보세요. 요 FA 값이 예를 들어 함수값이 2라면 9 빼기 2가 치역 안에 있어야 돼요. 즉, 자 봐봐요. 치역 안에 남은 자리 요 자리가 만약에 요 숫자가 하나가 2였다면 요 FA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9 빼기 2에 해당되는 7이 남은 자리를 차지한다. 요 한 자리가 2라면 9 빼기 2도 원소여야 돼. 치역의 원소여야 되니까 7이 차지할 거다. 이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근데 꼭 2가 아니어도 되죠. 이 자리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후보군이니까 이게 하나가 3이라면 그럼 9 빼기 3도 치역에 있어야 되니까 9 빼기 3이 얼마야? 바로 6이 바로 남은 하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4라면 9 빼기 4가 또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5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라면 여기가 5라면 여기가 뭐겠어요? 9 빼기 5가 원소 4. 근데 이거 순서는 상관없죠. 4하고 5가 요 자리를 차지하든 5하고 4가 차지하든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치역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우리가 골라낸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하고 8은 이미 있는 거 확인했고요. 남은 두 자리가 1, 8, 2, 7 이렇게 치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 8, 3, 6이 치역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 8, 4, 5가 치역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요 다 조건,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요게 지금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들로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골라낸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치역이 1, 8, 2, 7일 때의 함수 개수를 구해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1은 이미 1이 대응되고 있어요. 이해 갔죠? 그럼 자, 여기로 가서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1은 됐고요. 1은 이미 갔으니까 됐고 경우의 수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그러면 이제 8하고요. 자, 2하고요. 7이 이제 선택을 받아야 돼요. 누구? 2, 3, 4의 선택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냐?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2하트 갈 수도 있고 7하트 갈 수도 있고 8하트 갈 수도 있고 몇 가지?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데. 그럼 3이 갈 수 있는 데 뭐냐? 자, 1대1 함수니까 2가 간 하나를 제외하고 남은 두 개 중에서 고르겠죠? 자, 4는요, 이제 2, 3이 이 셋 중에서 누군가 두 개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하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6개가 나올 거다. 그럼 같은 원리로, 자, 1, 8, 3, 6. 자, 여기서 1, 8. 자, 요 2하고 7이 아니라, 요게 아니라, 자, 3, 6에 이제 대응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1은 이미 대응을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836에 대응되는 게 누굴까라고 했을 때 2가 갈 수 있는 데는 이 동그라미 친 3개 중에서 고르겠죠. 그다음에 3은 2가 가는 데 제외하고 2군데. 자, 4는 이제 남은 한 군데. 그래서 똑같이 6개. 그럼 동일한 결과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예요. 똑같겠죠? 그래서 6개. 6개, 6개, 6개 더하니까 총 18개가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정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주어진 조건을 잘 해석한 후에 경우의 수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8번 문제. 자, 심화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화 문제집마다 들어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심화 문제집에서는. 자, 그럼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hx를 정의하기를 4분의 1 fx 더하기 4분의 3 gx 요거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런 식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심한 문제에서. 그러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뭐냐라고 한다면 쌤요 내분 공식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공식이 하나 떠올라야죠. 바로 내분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x좌표만 가지고 할게요. 그냥 자 x 수직선상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수직선상에 자 A라는 점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거의 X좌표가 X1,
B란 점이 있는데 여기 x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 이 점 있죠? 이 점을 뭐 P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P의 좌표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 그럼 여기 M 대 N 이렇게 쓴 다음에 좌표는 분모가 MN 더한 M 플러스 N 분의 자 크로스에서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그래서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해석하는 것도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분리해서 쓰자면 m 플러스 n분의 mx2 m 플러스 n분의 nx1 그래서 내분 공식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요 앞에 있는 개수같이 이렇게 셈이 동그라미 친 요 두 수 있죠? 요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면 1이 된다. 지금 보세요. 더해보세요. 1 되죠?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그래서 합이 1이 되면 내분입니다. 물론 외분일 수도 있죠. 근데 외분 공식은 요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외분이고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두 수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로 나오면 근데 합이 1이면 외분이고 자, 둘 다 양수로 나오는데 합이 1이면 내분인 거죠. 근데 거꾸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 수학상에서 다 설명했던 건데 자, 기억하고 계시나요? 얘가 지금 A에서 B 방향으로 M 대 N이죠. 그 해석하는 요령은 이겁니다. 자, 지그재그로 해석하는 거였죠. 자, 잠깐 이거 좀 지울까요? 합이 1이다. 이거는 다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정리해 보자면 자,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 이거 지그재그로 X1에서 X2로 M 대 N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X1에서 X2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로 지그재그 x1에서 x2로 m 대 n 이렇게 해서 m 대 n 내분점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라고 한다면 보세요. 4분의 2라고요. 4분의 3 앞에 개수의 합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럼 내분인 거예요. 그럼 hx라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hx는요. 자, fx에서 gx 방향으로 볼까요? fx에서 gx 쪽으로 이렇게 함수값 요런 쪽 방향으로 보자면 자 여기서 여기로 3대1 지그재그로 해석해야지. 지그재그 그래서 3대1 요 두 함수값의 3대1 내분점을 함수값으로 하는 것들이 hx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쌤이 한번 볼게요. 자, fx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지금 y는 fx는 가장 간단한 이제 1차 함수라고 볼게요. 자, y는 gx라는 이렇게 된 함수가 또 있다고 해보자. 여기 지금 y는 gx다. 둘 다 1차 함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x는 어디다 찍는 거냐면 자, 쌤이 이렇게 랜덤으로 아무거나 x라고 했을 때 여기 요 함수값이 뭐예요? gx라는 함수값이고요. 요 함수값이 바로 fx라는 함수값이에요. 자, 근데 fx에서 gx 쪽으로 여기서 이쪽이죠. 이쪽으로 요 선을 보셔야 되겠어요. 요 선, 쌤이. 자, 요거를 3대 1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찍어 볼게요. 대략. 이렇게 해서 3대 1 이렇게 됐어요. 이해갔어요? 여기가 지금 뭐다? hx다 라는 거. 이렇게 x 하나 잡았을 때, 요 라인 잡았을 때, 요 두 함수값, 요 방향에서 3대 1 내분점에 해당되는 요 함수값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 fx가 위에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3대 1인 거. 또 이쪽 라인 보면 3대 1인 거 적당히 찍을 수 있죠? 3대 1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요 점 지나면서요. 자, 이제는 이쪽을 보자면 이쪽은 x가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아래에 있는 게 fx가 되어 있고요. 자, 위에 있는 게 gx가 될 거야. 그럼 fx에서 gx 방향이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3대 1이야. 3대 1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러면 이 3대 1인 거 딱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찍히겠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fx하고 gx가 1차 함수면 hx도 1차 함수 나오겠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차 함수 넣고 여기다 1차씩 넣어서 계산하면 1차씩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개형도 그래프의 모습도 예측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이 기본 내용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이해 보는 건데 기억 보세요. 자, y는 fx하고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하면 지금 봐봐요. 지금 쌤이 그려놓은 것처럼 fx와 gx하고의 요 교점이 존재하면 이 교점을 hx 그래프도 지난다라는 거. 쌤이 그려놓은 거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그래요. 기억은 맞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식으로 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교점의 좌표를 쌤이 뭐 하나 설정할게요. t라고 설정하면 fx와 gx가 요 x가 t일 때 만난다는 거는
t를 대입했을 때 여기서의 함수값이나 g에서의 함수값이나 어때요? 같겠죠. 그래서 ft나 gt나 같으면 t에서 교점을 갖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요거 이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값을 하나 설정을 좀 해볼까요? 요 t, 여기 뭐라 할까? k. 요걸 t, k라고 한번 쌤이 놔볼게요. 그러면 ft하고 gt가 똑같은 함수값, 뭐 k 값을 갖는다. 요거 이면이라고 가정한 거죠. 그랬을 때 요 h의 함수값, 요 점을 지나냐, 즉 ht도 k냐, 이게 맞는지만 보면 되죠.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ht라는 건 뭐냐? 위에 함수식 있잖아요. 4분의 1 ft 더하기 4분의 3 gt 이렇게 될 텐데, 자, ft가 k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k죠. gt가 또 k하고 똑같으니까 4분의 3 k예요. 이 둘을 더하면 4분의 4 k, 즉 k가 되겠죠. 그래서 ht는 k, t, k를 h 함수도 지나겠구나 라는 거,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증명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100% 오름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인데요. 니은은 대칭성에 관련돼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여기다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쌤이 함수의 용어 총정리해서 강의 올려놓은 거 있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뭐 기본적인 내용, 꼭 니은을 풀기 위해 필요한 내용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그게 바로 우함수와 기함수가 되겠죠. 아주 깊은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따로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얘기만 해볼게요. 자, 우함수라고 했을 때 우자가 뭐냐면 짝우자예요. 그래서 짝수차수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짝수차수 함수. 그래서 다항식 중에서요, 짝수차수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우함수, 대표적으로 우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의 특징은 y축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fx가 우함수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3x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 짝수창 2창이죠. 개수를 보는 건 아니고 차수를 보는 거예요. 2창. 그리고 상수항은 0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짝수창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자면 어떤 특징이냐? 여기 0,2가 꼭지점이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역시나 y축의 대칭의 모습, y축의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죠. 그래서 y축의 대칭이어도 자기 자신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자, f-x 하고 fx하고 같다. 이게 바로 y축 대칭인 함수를 뜻하는 식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딱 사라지면 우함수구나,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함수식으로 암기가 필요한 식이에요. 진짜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쪽에 x를 잡으나 반대편에 마이너스 x를 잡으나 함수값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y축 대칭의 특징이기 때문에.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기함수라는 건데요. 기자가 홀기자예요. 그래서 홀수차수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홀짝 이렇게 하면 우기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우수 그러면 오수 그러면 짝수를 뜻하고, 기수 그러면 홀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자, 아무튼 기함수는 홀수차수로 이루어진 함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fx 그러면 x 세제곱 3창 1창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거. 근데 이거 그리는 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테니까 3차 함수 어려워할 테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1창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1창 홀수창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원점 대칭인 함수다. 얘는 뭐라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한다. 홀수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 x를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 있죠? 여기가 fx고요. 자, 반대편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 이렇게 하면 여기가 f-x인데 두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f-x는요, 요 fx의 함수값에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x의 보가 바뀌고 또 통째로 y의 보가 바뀌어도 원래 똑같다 이거고요. 그림 통해서 보면 요 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를 뜻하는 식, 요거 필수 암기사항 중에 하나죠. 자, 안에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탕 튀어나가면, 자, 이거 마이너스 fx예요. 이렇게. 자, 꼭 연결된 것처럼 보여서 다시 썼습니다. 자, 마이너스 탕 튀어나가면 원점 대칭,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y축 대칭. 이렇게 함수 대표적인 식은 기억하셔야 돼. 이걸 모르면 니은 같은 건 아예 해결도 못하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냐? 니은에요. y인 fx, y인 gx 그래프가 모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이라고 했으니까요. 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fx에 x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이 얘기예요. 또 gx도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에 튀어나가는 함수예요. 자, 요 두 등식이 만족을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hx도 원점 대칭이냐, h의 요 마이너스 x, 요게 튀어나가나요? 요게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요게 성립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쌤이 확인해 볼게요. 자, h-x를 정리해 봅니다. 자, 원래 주어진 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x를요. 자, 근데 요 f-x는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fx와 똑같다라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죠. 자, g-x는 마이너스 gx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변형이 되겠고요. 자, 근데 요 식은요, 마이너스로 묶어보시죠. 그러면 4분의 1 fx 더하기 4분의 3의 gx가 중괄호 안으로 들어갈 텐데, 요게 바로 뭐예요? 원래 하면 원래 hx하고 똑같죠. 아, 그럼 중괄호 안에가 hx로 바뀌면서 앞에 마이너스 곱한. 아, 결국에는 h-x가 마이너스 hx와 똑같구나. 마이너스 튀어나갔네. 아, 그럼 너도 원점 대칭이네. 라는 거. 아, 그래서 fx하고 gx하고 원점 대칭이면 h도 원점 대칭이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수형 풀이처럼 푼 거야. 그럼 서수형 풀이 말고 간단한 풀이도 있냐? 간단한 풀이도 있죠.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는 홀수차수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fx식이 홀수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gx도 홀수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뭐 어차피 4분의 1, 4분의 3 곱해가지고 더해봐야 동량끼리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홀수차수 항들끼리만 더하고 뭐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hx 요 식 안에도 누구밖에 없겠어요? 홀수차수 항들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hx는 기함수다. 정정. 자, 기함수가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그냥 보자마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해 갔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풀이. 자, 보이시죠? 요걸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보기는 해결했고요. 이제 디귿 봐야 되겠죠. 근데 디귿 보세요. fx하고 gx가 모두 1대1 대응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인 함수의 특징은 그래요. 바로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 gx가 모두 1대1 대응인 함수면 hx도 1대1 대응일 거냐? 앞서서 쌤이 그림 그려놓은 거 보세요. 자, y는 fx, 여기 1차 함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대표적인 1대1 대응인 함수니까요. 그쵸?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 1대1 대응입니다. 자, y인 gx는 쌤이 이렇게 감소하는, 감소함수, 1차 함수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해보면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 더하면 1차 함수가 되니까 hx도 이렇게 직선. 그래서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식에 따라서 계속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대1 대응일 것 같은데 디귿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보기가 옳은 보기라고 선택을 할 때는요 100% 옳아야만 옳은 보기야. 단 하나의 예외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hx는요 fx, gx 이쪽 방향으로 3대1 내분점으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걸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죠. 그런데 말이에요. 쌤은 여기에 1차 함수 넣고 여기에 1차 함수 넣었을 때 꼭 반드시 hx가 1차 함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즉 1차항이 소거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 좀 바꿔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fx 자리에요. 쌤은요, 적당히 좀 하나 넣어볼 텐데, 뭐 넣어볼까? 1창 소거되어 있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뭐 x 플러스 4 이런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넣으면 4분의 1 x가 나오겠죠? 그 4분의 x가 소거되어 있으면 gx를 한번 설정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뭐 8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냥 조합해내봤어요. 그럼 자, hx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은 건데 기왕이면 x 1창이 사라지는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 자, 요 fx에다가 4분의 1 곱하니까요
4분의 1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gx에다가 4분의 3 곱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x 자 여기다 3분의 3 곱하니까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즉 쌤은요. 예를 들 때 1창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예를 든 거죠. 그럼 7 이렇게 돼요. 그럼 hx는 7 이렇게 상수함수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y는 7이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아니니까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닌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 보기가 완전히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거짓이다. 이런 거. 이렇게 안 되는 예를 발레라고 하죠. 이렇게 발레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옳은 복이고요. 정답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복이 나와 있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좋아요. 그래서 이 함수식 내신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기출될 때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하나니까요. 이 식을 가지고 주어진 보기 해결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형 두 번째죠. 여러 가지 함수 관련된 유형을 8번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는요. 합성함수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9번부터 지금 14번까지 나와 있는 합성함수 유형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했던 유형들 다시 한번 모아서 그래, 복습하는 거 스스로 될 때까지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합성함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